지혜의 신경생물학, 더 깊은 통찰력을 위한 두뇌 훈련.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고민 속에 머무를까요? 지혜는 경험의 양일까요?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일까요? 저 역시 한동안 같은 질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충분히 살아왔고 나름 생각이 깊다고 믿었는데 결정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돌아보면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곤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헷갈리는 걸까? 나는 왜 늘 확신이 부족할까? 나는 아직도 덜 성숙한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관계 속에서 생각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앞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을 겁니다. 누가 틀렸는지, 왜 내가 서운한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죠. 그날도 마음속에서는 익숙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서운함, 그리고 내 말이 맞다는 확신. 지금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다는 조급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참아보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박자 늦췄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틈에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지금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일까? 아니면 내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말일까? 그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았지만 내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는 것도요. 결국 그날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도 완벽히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무거웠고 관계는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선택은 가장 통쾌한 반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가장 오래 관계를 지켜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지혜는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거구나. 그 순간 오래전에 들었던 한 철학자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능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날의 지혜는 새로운 말을 보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 줄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그 관계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예전엔 이 말이 단순한 겸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스스로의 확신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부터 진짜 통찰이 시작된다는 뜻이었다는 것을요. 현대 신경과학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확신보다 의문을 가질 때 더 깊게 작동한다고요.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깊이만큼만 세상을 이해한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후회했던 선택들은 늘 감정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현명했던 결정들은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뇌회로가 무엇에 먼저 반응하도록 익숙해져 있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지혜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사이에 한 박자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50대와 60대는 지혜를 쌓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는 이기는 말보다 지켜내는 선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의 언어와 뇌과학의 언어를 함께 사용해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쌓이며 어떻게 단련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지혜란 진정 무엇일까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이 쌓이면 따라오는 결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지혜를 단순한 삶의 연륜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인지기능으로 이해해 보려 합니다. 나이를 넘어 지혜를 뇌의 작동 방식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하 하는 그 순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깨달음처럼 느껴지는 통찰은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며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뇌의 언어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여유로운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핵심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충분히 살아온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더 현명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통찰은 감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뇌 안에서 서로 다른 영역들이 제때 연결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전두엽 피질입니다. 이곳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당장의 감정보다 한 걸음 앞의 결과를 생각하게 만드는 실행 제어 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이제는 그만둘까?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숫자와 감정 사이에서 잠시 멈춰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말이죠.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다음은 감정의 중심이라 불리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먼저 느끼고 서운함과 분노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부부의 대화의 서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상했을 때 순간적으로 말이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때 편도체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두엽과 연결되어 감정이 판단을 덮지 않도록 조율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한 채 말과 선택을 늦추는 능력이죠. 그때 사고는 선명해지고 공감은 깊어지며 결정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지나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산책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때나 샤워를 할 때 그 순간 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게 일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경험을 정리하고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며 의미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하하는 깨달음은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해되는 느낌이랄까요?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정리된 감각 말이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조용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뇌, 감정을 느끼는 뇌, 그리고 성찰하는 뇌가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보며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혜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뇌 안의 연결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먼저 마음챙김 수련입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계획 중, 후회 중, 걱정 중,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뇌는 자동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짧은 관찰이 반복될수록 집중력은 선명해지고 감정은 판단을 덜 흔들게 됩니다. 다음은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질문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대신 이 상황이 나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같은 사건이라도 이 질문 하나로 뇌는 방어 모드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전두엽은 깨어나고 감정은 적이 아니라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적 일기 쓰기입니다. 잘 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이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자동으로 반응했던 순간 하나, 그때 들었던 감정 하나, 다음번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한 문장. 이 짧은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뇌가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행동의 뇌와 감정의 뇌, 성찰의 뇌는 서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조용히 연결되며 쌓여가는 힘이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는 아직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지혜를 증진시키는 생활 습관 요인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수면입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렘 수면은 하루 동안 흩어진 경험을 묻고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며 통찰의 재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깊은 렘 수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주 간단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잠들기 30분 전 밝은 화면을 끄는 것, 즉 TV나 핸드폰을 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한 문장만 마음속에 남기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어느 정도 지속돼요. 어느 날 아침 문득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밤사이 뇌가 조용히 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뇌에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력을 높이는 식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의 연결을 돕는 지방,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등. 이것들은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집중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둘째, 신경 전달을 돕는 단백질, 달걀, 콩, 생선 등등. 판단이 흐려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연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셋째, 생각의 속도를 안정시키는 채소와 과일. 색이 짙을수록 뇌는 더 오래 버팁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판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영양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하루 한 밤만 조금 더 의식해도 충분합니다. 지혜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뇌를 대하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잠, 오늘의 식사,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각을 만듭니다. 이렇듯 지혜는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지적인 자아의 미래입니다. 통찰력의 통합이란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판단과 선택에서 지식이 자연스럽게 지혜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무엇을 말할지 망설일 때,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할 때, 그 순간마다 배운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도
이미 선택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통찰이 통합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이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쌓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생각에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 질문을 놓지 않는 한 생각은 굳지 않고 지혜는 계속 자라납니다. 이렇게 다져진 지혜는 결국 당신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더 현명해진 당신의 선택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일의 방향을 단단하게 하며 주변 사람들의 판단까지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남기게 될 지혜로운 유산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드는 힘 말이에요. 그 힘은 말보다 선택에서, 가르침보다 태도에서 전해집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지적인 자아의 미래는 지금 이 선택 위에 조용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